아무래도 디자인 선진국인 영국에 나가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더 고객분들한테 글로벌화된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또 좋은 기회가 생기면 글로벌 고객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열려있고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적어요. 누구든 와서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곳이 영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작은 성공을 모아서 큰 꿈을 이루자인데요. 저는 파워포인트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네. 그래도 국내에서 많이 팔렸는데 얼마나 팔았을까요? 물론 제가 판 게 아니죠. 우리 출판사가 파는 거죠. 약 70만 부 정도 판매가 됐었고요. IT 저자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독자분들과 교감할 수 있었던,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창업 열기가 정말 뜨겁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역시 국내 최초의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회사를 창업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신문에 실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보니 얼굴이 많이 다릅니다. 네. 얼굴이 많이 달라요. 네. 생각해 보니까 벌써 창업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로서 국내 최초로 이런 일을 오래전에 시작했었는데요. 당시에 신문사 기자분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새내기 직장인들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좀 더 소통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팁을 몇 개 알려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자 적어드렸었는데 생각보다 기사가 크게 나와서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기사 하단에 저에 대한 소개가 박스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다양한 분야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다른 또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자분이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 줄로 딱 써주셨는데요. 기자분들은 같은 글을 써도 되게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쓰잖아요. 저의 백그라운드는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전공했습니다. 원래 제 학부 때 인생 계획은 졸업하면 청계천에서 한의원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희망재단하고 비슷한, 네, 여기 청계천 시작이잖아요. 네, 이 근처에서 한의원 할 수 있었는데 학생 때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 한약 분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한의사와 약사분들 간의 업권 분쟁이 93년, 95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학업의 공백기가 길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업의 공백기 때 아르바이트 삼아서 시작했던 PPT 만들어주는 일이 제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한국전력 해외사업처서부터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SK텔레콤과 같은 국내 대기업의 프레젠테이션들을 많이 좀 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한번 대박 칠 뻔하다가 못 치긴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인천 아시안 게임, 월드컵 유치와 같은 그런 국가 메가 이벤트 유치의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행운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런 거를 거치면서 어느새 하다 보니까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처음에 창업할 때는 뭐 요즘처럼 그렇게 막 기업가 정신, 원대한 꿈 그런 걸로 시작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재밌으니까 했던 거고 또 계속적으로 대기업의 고객분들이 저를 찾았었어요. 그래서 본과 4학년 때도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낮에는 병원 실습해야 되고 또 뭐 하반기 들어가면 국가고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저한테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말이죠. 그래서 그걸 거절을 해도 다른 분을 통해서 똑같은 프로젝트가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시장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저 같은 좀 그런 전혀 좀 생뚱맞은 그런 분야의 전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그런 색감과 조형에 감각이 있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이쪽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바로 가까운 경복궁역 근처에 광화문 식당가 3층에 허름한 사무실에 60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계획은 사실 한 1, 2년 젊으니까 한 1, 2년 하다가 배고프면 정신 차리고 청계천에서 한의원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덧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걸 창업을 하고 이 일을 꾸준히 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들하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하고 같이 뭐 믹스 앤 매치 시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17년 동안 하나의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네, 물론 요즘 뭐 공무원 시험을 친다든지 뭐 공기업, 대기업, 금융권 그렇게 평생 직장을 꿈꾸면서 남들이 다 바라보는 그 좁은 문으로 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많은데 사실은 저도 이제 똑같은 일을 한 1, 2년 하고 그만둘 줄 알았던 거를 이렇게 17년씩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나름의 매너리즘이라든지 뭐 갈등이라든지 뭐 공허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시장에서도 또 경쟁이 점점 심해지니까 사실은 한 20인 정도 규모의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도 저한테도 상당히 좀 버거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대기업 중심으로 외화를 많이 벌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달러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동안 했던 것도 물론 디자인 서비스로 회사가 성장을 해왔지만 후발주자들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10년, 20년 갈 수 있는 비전을 만들자라는 생각에서 우리도 서비스업이지만 달러를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에 대한 꿈을 키우고 여러 가지 준비를 차근차근 하다가 2013년 연말에 런던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직함이 영국 법인장 창업자이자 영국 법인장인 것이 이제 영국 법인 세운 지 이제 올해로 4년 차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디자인 선진국인 영국에 나가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더 고객분들한테 글로벌화된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또 좋은 기회가 생기면 글로벌 고객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달러를 벌어야 먹고 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마침 요 시점이 영국 런던의 창업 생태계가 한참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어떤 그런 창업에 대한 인프라 또 여러 가지 정책
지역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감에 있어서 저도 좀 많은 그런 런던의 어떤 창업 생태계를 바라보면서 많은 느낌이 있었고요. 아, 이렇게 한국의 창업 생태계와 런던의 창업 생태계를 같이 한번 엮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실리콘 라운드어바웃이라고 하는 그런 로타리가 있어요. 그 로타리를 중심으로 런던 동부 지역에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의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서울의 물레동, 영등포구 물레동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에다가 창업의 허브를 만들겠다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8개인가 12개인가의 미디어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불과 5년도 안 돼서 5,000개의 창업 기업들이 거기 몰리는,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들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그런 창업의 메카가 되었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도 테크시티를 종종 가보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동네 자체가 굉장히 트렌디하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카페라든지 다국적 식당들이라든지 이런 등등. 거기에 한국 식당도 있는데요. 온더밥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는 한국 손님이 없어요. 다 외국인들입니다. 근데 메뉴를 보니까 알파벳으로 막 어렵게 적어놨는데 보니까 김치찌개 그런 거죠. 읽어보니까 순두부찌개 이런 식으로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다 알파벳, 우리말로 그냥 다 풀어서 써놨더라고요. 알파벳으로. 그런데 거기는 워낙에 젊은 사람들, 세계에서 온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다른 문화를 접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호기심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서 서양인들이 김치찌개 시키면은 우리나라처럼 반찬이 안 나오지 않거든요. 김치찌개만 나와요. 김치찌개만 먹어요. 막 먹고 또 밥 시켜서 먹고 그렇게 먹는 거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 테크시티, 즉 런던의 쇼디치 지역, 이 지역이 상당히 트렌디하고 핫한 그런 창업의 메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런던에 가실 기회가 있다면 남들 다 가는 트라파가 광장이라든지 피카디리 서커스 그런 데만 보지 마시고요. 한번 이스트 런던을 방문하셔가지고 이 창업의 분위기, 여기서는 우리가 회사를 방문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구글 캠퍼스는 갈 수 있어요. 사전 등록하시면 구글 캠퍼스라든지 그 주변에 이름난 카페들, 그리고 트렌디한 식당, 그런 데를 재미삼아 다녀보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작은아마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런던 테크시티 쪽의 분위기를 보면서 정말 많은 한국 청년들이 영국으로 와서 어떤 창업도 경험하고 또 글로벌 시민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조직을 하나 결성하게 됐어요. 영국에서 알게 된 변호사, 한인 변호사분들하고 또 영국인 산업 컨설턴트 분하고 그렇게 해서 GMT 커넥트라고 하는 것도 조직하기는 했습니다. 영국에서 창업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까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사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 어떤 사업 분야를 정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국에서 사업자 등록증 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영국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받는데 단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사업할게요. 그럼 무슨 사업? 아, 무슨 사업. 오케이. 자, 사업자 등록증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시고 성공하세요. 이게 영국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라. 그 뒤에 돈 많이 벌어서 사업 키워서 채용 많이 시키고, 그렇죠? 채용 많이 시키고 그다음 마지막 세금 내, 이거예요. 기승전 세금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업도 다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게 영국의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창업 분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좀 테크 스타트업을 많이 우대하죠. 네. 근데 이제 영국도 물론 테크 스타트업들을 우대합니다만 사업의 분야를 가리질 않아요. 서비스 쪽도 많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푸드 스타트업도, 음식 이런
프랜차이즈들 투자받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에 비견되는 저스트 이잇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찾아주는 저스트 팍 뭐 이런 데들도 고객의 니즈에 접근하는 거잖아요. 고객 가치에 접근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내서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들이 목표했던 금액의 몇 배의 펀딩을 일으키는 그런 성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열려 있고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적어요. 네. 누구든 와서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곳이 영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영국으로의 진출을 꿈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왜 영국이냐? 왜 영국이냐 이거죠. 왜? 그 조그마한 섬나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얼마나 커요. 대륙도 크고 사람들도 많고 시장도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오늘 강사 이승일은 자꾸 영국을 이야기하느냐? 저도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크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국, 런던 하면 그냥 관광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거고 아마도 관광으로 또 가실 기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보면서 트라파가 광장 앞에서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그 주변에 이렇게 막 대사관들이 많아요. 캐나다 하우스, 말레이시아 하우스 뭐 이렇게 많거든요. 뉴질랜드 하우스 이렇게 많아요. 그거 다 영연방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라파가 광장에 보는 그 수많은 외교 대사관들은 사실은 독립된 국가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어렵고 하나의 대영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국에 대한 인식 한번 바꿔드리고 싶었고 우리가 창업으로서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한 2,000개 정도 17년 동안 해왔고요. 또 그 안에 뭐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지 뭐 인천 아시안 게임, 뭐 대기업의 각종 프레젠테이션 성공적인 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기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꼭 듣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의사가 한의원을 하지 않고 이런 디자인 서비스를 한다는 게 좀 의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생각은 한의원 하는 것보다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게 더 돈벌이가 좋으신가 봐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블루오션. 사람들은 제가 국내 최초의 프레젠테이션 사업을 한 것이 마치 블루오션을 보고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거는 결코 블루오션이 아닙니다. 하고 보니까 듣기 좋게 부르는 말이 블루오션이죠. 사실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거 성공 가능성 얼마나 봐야 될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 성장, 지속 가능할까요? 사실은 거의 검증되지 않고 성공 가능성 0.01%에 도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성공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시작했을까요? 왜 졸업하고 청계천에서 한의원을 하지 않고 이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사업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한테 계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그런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꿈꾸세요? 어떤 직장, 어떤 회사를 창업하고 싶으세요? 아마 각자 다양한 분야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안정된 미래? 좀 더 윤택한 삶? 그런 게 아마 우리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직업을 영단어로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직업, job,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job 말고 occupation, 그렇죠? 여러 가지 영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직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네, 약간 좀 종교적인 의미인데요. 그 바로 부르심, 소명 그런 뜻이에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어때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각자 누구나 하나씩의 재주를 가지고 태어나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누구를 이롭게 해야 돼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 제가 창업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분야가 블루오션이고 이게 돈 될 것 같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확실한 건 뭐였어요? 한의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였었어요? 이 PPT를 잘 만들어야 되는 대기업과 정부기관의 고객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쪽 일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걸 하면서 갈등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한 1, 2년 젊으니까 약간 딴 길을 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 행복도 지수라든지 우리나라의 직업별 직업 만족도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의외로 직업 만족도 상위권에 있는 직업들은 그렇게 돈 잘 벌고 그런 직업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의사, 뭐 저도 역시 의료인이니까 이런 직업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뒤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투죠. 정작 삶 자체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일지언정 그렇게 우리한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17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것 역시 매번 하나하나의 프로젝트가 저한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새로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꿈꾸고 어떤 분야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는요, 결코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혼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창업했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명, 그것은 바로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서비스를 보다 많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 소명은 저로부터만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어때요? 이 분야에 선수들이 많아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경쟁사들이 많이 생기기를 원했고 저희 회사에 같이 일하던 디자이너들한테도 빨리 나를 은퇴시켜라. 나는 청계천으로 갈 거다. 그 얘기를 창업 초기에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업계가 블루오션이 아니라 뭐가 됐을까요? 레드오션이 됐죠. 이 분야에 활동하는 디자인, 시각 디자인 전공자들도 뭐 좋기 1000명 넘어서 한 2000명은 바라볼 것 같고요. 경쟁 업체들도 이제 뭐 한 300개, 400개, 500개 막 늘어나고 있어요. 왜? 진입 장벽이 낮아요. 혼자서도 창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이전시들이나 프리랜서들이 다양한 그레이드로 있고 각자의 고객들이 각자의 예산에 맞게끔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회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힘들고 준비하지만 한편으로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좋아요. 제가 생각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고객 가치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 부분이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경쟁사들끼리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같이 어떤 소기업으로서 창업기업으로서의 고민을 나누고 같이 공동 성장을 모색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대한 프레젠테이션 협회라고 하는 것을 발족하게도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혼자 끝까지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동업자도 있고 파트너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야 돼요. 경쟁자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좀 더 시장을 많이 크게 만들고 같이 빠르게 또는 천천히 가더라도 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확산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만드는 것이 또 창업가로서 필요한 또는 창업이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경쟁 업체들하고 꾸준히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가는 것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던 저의 매너리즘 또는 대내외적인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넘어 비전의 크기를 경쟁한다 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던 것도 아니고 뭐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왔다거나 뭐 학교 때 ROTC를 갔다 온 것도 아니라서 저는 굉장히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초기에 창업을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17년 동안 여러 위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가장 첫 번째 부딪혔던 위기는 바로 리더십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에 창업했는데요. 2003년에 회식을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봤더니 직원들이 한 명도 출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끼리 3차를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마 회사에 대한 좀 불평 불만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팀장급인 친구가 그러면 우리 내일 출근하지 말자라고 선동을 해서 다 같이 안 나오게 된 거죠. 네. 뭐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지만 뭐 그게 누구의 탓을 떠나서 결국은 사장의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한의원이라고 하는 전문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것과 이렇게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에 그런 서비스업을 하는 것과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내가 직원들과 호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한의원 원장과 이런 조그만 디자인 에이전시 사장과 무엇이 다를까? 직원들과 비전의 크기를 경쟁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전. 제가 만약 지금 한의원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저희 한의원의 스태프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김 간호사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배우고 성장해서 나중에 한의원 해 라고 얘기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한의원에 와서 열심히 일해도 한의원 원장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로펌에 입사해가지고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로펌 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반면에 제가 창업한 파워PT라고 하는 프레젠테이션 전문 회사는 어떤가요? 직원들이 독립을 해서 창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직원들이 못 나가게 막는 게 제 일이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직원들한테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세 가지의 비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조직 내에서의 비전이죠. 회사 내에서 계속적으로 근속하고 자기 혁신하고 성장하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까지 갈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영국 법인장으로 활동하잖아요. 그럼 한국엔 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저희 회사 멤버들 중에 한 명이 근속 10주년을 맞으면서 지금도 열심히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저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친구가 이 안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전은 뭘까요? 두 번째 비전은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로 취업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비전은 뭘까요? 세 번째 비전은 독립하는 거죠. 우리 회사와 같은 프레젠테이션 전문 회사에서 저희와 경쟁하는 거예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영자로서 직원들이 우리 회사 안에서 오랫동안 근속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들이 더 좋은 직장을 간다거나 또는 독립하는 것 대비 저희 회사에 있는 거에 대한 비전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전의 크기를 경쟁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직원들이 나가는 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직원들과 비전의 크기를 경쟁하는 거를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나간 직원들이 창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거를 서포트 해주고요. 또 저희보다 더 좋은 회사로
가게 되면은 뭐가 되죠? 저희 회사에 고객사가 되겠죠. 네. 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끊임없이 직원들과 가졌던 저의 시간들이 앞으로도 10년, 20년 지속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고 있고 그것이 저의 어떤 즐거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과 연매출 10억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소기업이지만 저와 그동안 많이 호흡했던 우리 직원들이 나가게 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창업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신세계백화점 이런 대기업에 취업한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특기를 가지고? 오로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특기를 가지고 취업을 한 거죠. 우리가 보통 대기업 취업하려면 어떻게 돼요? 각 분야에 두루두루 좋은 스펙을 갖추고 엄청난 경쟁을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를 통해서 대기업 간 친구들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갔을까요? 딱 하나만 가지고 갔죠. 프레젠테이션의 전문성 딱 하나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종합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로펌 또는 회계법인 이런 전문 업체들도 채용이 많이 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중에 뭐 대기업 입사 이런 고려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너무 공채, 신입사원 그런 쪽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원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잘하는 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 그 일을 찾았다면 시작은 작은 기업이라도 상관없죠. 기업이 자꾸 이 기업 저 기업 메뚜기 뛰어도 괜찮아요. 뭐만 유지되면 돼요? 나의 직업만 유지되면 돼요. 내 커리어 패스만 좋으면 나중에 좋은 직장으로 우리가 꿈꿨던 직장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꿈꿨던 직장으로 스카웃돼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남들이 다 바라보는 좁은 문을 보기보다는 먼저 누구를 봐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고객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나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다시 영국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연말 연시를 맞아서 사실은 영국에서는 이런 Do They Know It's Christmas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송이 많이 들려요. 요게 84년에 에티오피아 난민들 기아 막 너무 농사가 안 되고 막 사람들 많이 굶어 죽었어요. 어른이고 애고 할 것 없이. 그래서 그때 밥 겔도프라고 하는 록 가수가 당대 최고의 그런 영국 가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선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노래가 바로 Do They Know It's Christmas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노래를 만든 목적이 뚜렷하고 사업이 뚜렷하니까 이것이 10년, 20년, 30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주년 맞았을 때 또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0주년 당대 최고의 가수들을 모아서 한번 리메이크 했고요. 또 3년 전에도 30주년을 맞으면서 또 리메이크를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영국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물론 큰 돈 버는 사람들도 많지만 걔네들은 되게 끝전 떼먹는 사업 좋아하고요. 10년, 20년, 30년 멀리 가는 사업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선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저 사업이 생기고 6개월 뒤에 미국에 생긴 사업이 USA for Africa라는 단체 그 마이클 잭슨과 퀸시 존스가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캠페인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25주년 때 IT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거기를 돕기 위한 그런 또 구호 기금도 마련하고 했는데요. 반면에 영국 쪽은 지속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소명에 충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냥 단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오늘을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Do They Know It's Christmas 한번 같이 들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 많이 좀 공감하셨기를
희망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